제 이름은 강지훈입니다. 나이는 45세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출신 예비역 장교로 지금은 제주도에서 해양 관광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제주도의 푸른 바다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군복과 훈련장을 떠나 관광객들에게 제주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있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가족의 땅이 저를 다시 전장으로 불러들일 줄은 몰랐습니다. 이번에는 국가의 적이 아닌 우리 가족과 다른 군인 가족들의 유산을 빼앗아가는 부동산 카르텔과 싸워야 했습니다. 7월 15일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 그룹을 성산 일출봉 근처 바다로 안내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저의 작은 관광선 한라호를 항구에 정박시키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걸려온 낯선 번호였습니다. 강지훈님, 서울시 세무과에서 연락드립니다. 강남구에 있는 선생님의 상속 토지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딱딱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걸음을 멈췄습니다. 평소 상쾌하게 느껴지던 바닷바람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조상의 땅, 아버지가 남겨주신 땅, 아버지의 국가공원으로 인해 세금 혜택을 받는 땅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땅은 국가유공자 세금 혜택 대상입니다. 아버지의 군 경력으로 인해 보장받고 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최신 자료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은 2년 전에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더 이상 국가유공자 토지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1억 3천만 원의 체납 세금이 있습니다. 세무공무원은 무감정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순간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제가 유일한 상속자입니다. 어떤 거래도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원본 서류는 모두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려 노력하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길고 지루한 대화 끝에 그 공무원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 사본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0분 후 제 이메일은 제 세계를 무너뜨리는 파일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토지 매매 계약서, 분명히 제 서명이 아닌 위조된 서명, 공증인의 공식 도장. 거래 날짜는 제가 2년 전 비무장지대 근처에서 임무 수행 중이었을 때였습니다. 이건 내 서명이 아니야. 난 절대 이 땅을 팔지 않았어. 제 작은 사무실에서 노트북 화면을 쳐다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3평 사이즈의 작은 공간이 갑자기 더 비좁게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아버지의 사진이 실망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의 아버지 강태준 장군은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친 국가유공자였습니다. 서울의 그 땅은 그가 제게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습니다. 단순한 재산 이상으로 그것은 우리 가족 역사의 일부였습니다. 그 위에 지어진 한옥은 제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심은 뒤뜰의 감나무, 제가 군인의 길을 선택하기 전 놀던 작은 연못, 저는 오랜 친구 이동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관세청에서 일하는 친구로 비록 5년 동안 만나지 못했지만 사관학교 시절부터 이어온 우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지훈아,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야. 우리는 최근에 비슷한 사례들을 몇 건 발견했어. 동훈이는 전화 너머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동산 카르텔이 군인들과 국가유공자들의 땅, 특히 주인이 자주 방문하지 않는 땅을 노리고 있어. 동훈아,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목이 메이는 느낌으로 물었습니다. 가능한 빨리 서울로 와. 법률 도움을 구해. 내가 내부에서 정보를
알아볼게. 국토부에 아는 사람이 있어. 동훈이는 우리가 사관학교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질문들이 가득했습니다. 누가 감히 내 서류를 위조했을까? 어떻게 보안 시스템을 통과할 수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군인 가족들이 피해를 입었을까? 제주도 임대주택의 창문을 통해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서울로 갈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피할 수 없는 전투입니다. 이른 아침, 저는 제가 일하는 관광회사의 사장님인 최 사장님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그는 해병대 출신으로 우리의 행동 강령을 이해하는 분이었습니다. 제가 직면한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즉시 무기한 휴가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군인의 가족은 우리 모두의 가족이야, 지훈아. 내 문제를 해결해. 여기 사업은 걱정하지 마. 최 사장님은 전적인 지지를 보내는 눈빛으로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3시간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비행 중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속받은 땅과 집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 두 번째는 법적 도움을 구하는 것. 세 번째는 동훈이가 언급한 부동산 카르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서울. 제게 많은 추억이 있는 도시,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 군사 교육을 받기 전까지 공항에서 탄 택시가 친숙한 거리를 지나갈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움, 분노, 불타는 결심, 택시가 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강남구 논현동. 제 심장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멈춘 것 같았습니다. 높은 울타리와 부동산 회사 로고가 제 가족 집이 있던 곳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전통 한옥은 이미 사라지고 남은 것은 무거운 장비들이 주차된 빈 땅뿐이었습니다. 커다란 간판에는 곧 개장, 제주 로얄 리조트, 한국 싱가포르 컨소시엄 프리미엄 투자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무릎이 약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심으신 감나무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 추억은 불도저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저는 석상처럼 얼어붙어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여기 서 계시면 안 됩니다. 이곳은 사유지입니다. 한 목소리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경비원 유니폼을 입은 건장한 남자가 불친절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 땅의 주인입니다. 저는 강지훈입니다. 분노를 억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비원은 비웃었습니다. 이 땅은 한성부동산에 의해 2년 전에 매입되었습니다. 선생님, 떠나시거나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저는 거의 통제력을 잃을 뻔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군인으로서의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성이 아직 작동했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감정적이 아닌 지적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좋습니다. 지금은 가겠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인 소유권 증명과 함께 돌아올 것입니다. 경비원을 날카롭게 쳐다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가족의 땅에서 멀어지며 걷는 동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동훈이었습니다. 지훈아, 서울에 도착했어? 그는 인사말 없이 물었습니다. 도착했어. 내가 본 것을 믿지 못할 거야. 우리 집은 완전히 파괴되었어. 그들은 그 위에 리조트를 짓고 있어. 제주 리조트라고. 내 고향이 내 새로운 고향을 모방하기 위해 파괴되었어. 역설적이지 않아? 제 목소리는 제 귀에도 쓰라린 소리로 들렸습니다. 들어봐. 난 몇 가지를 조사했어. 이 카르텔은 거대해, 지훈아. 그들은 자주 방문하지 않는 군인과 국가유공자의 땅을 노리고 있어. 서류 위조, 공무원 매수, 모든 것이 잘 조직되어 있어. 동훈이는 심각한 어조로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누구야? 동훈아? 택시를 찾아 걸으며 물었습니다. 한성부동산은 그저 전면일 뿐이야. 그 뒤에는 3명의 큰 사업가와 몇몇 공무원들이 있어. 지금 전화로 이름을 말할 수는 없어. 너무 위험해.
동훈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울대 법대의 박 교수를 만나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는 토지법 전문가이고 이런 사례들을 연구하고 있어. 그가 너를 도울 수 있는 적임자야. 저는 동훈이가 알려준 박 교수의 이름과 연락처를 메모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가장 가까운 호텔로 향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전략을 세울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간단한 호텔방에서 노트북을 열고 세무서에서 보내온 서류들을 검토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볼수록 이것이 고도로 정교한 위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슷하지만 제 것이 아닌 서명, 진짜처럼 보이는 공증인 도장, 심지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는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증인들의 이름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박 교수의 사무실에 전화하여 다음 날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그 후 가방에서 철제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디를 가든 항상 가지고 다니는 상자입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의 유산 땅에 관한 원본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국토부 도장이 찍힌 원본 등기부, 아버지의 국가유공자 증명서,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아버지가 5년 전 돌아가시기 전 우리 옛집 앞에서 찍은 가족 사진. 그 사진을 보니 눈물이 고였습니다. 군복과 베레모를 갖춰 입은 위엄 있는 아버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는 제 모습. 오래전에 돌아가신 어머니는 우리가 들고 있는 액자 속에만 존재했습니다. 한 프레임 안에 사부트라 가족 3대,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추억이 몇몇 사람들의 탐욕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불안한 밤을 보냈습니다. 불타는 집과 제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에 대한 악몽에 식은땀을 흘리며 한밤중에 깨어났습니다. 서울이 이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때 제 집이었던 도시가 이제는 새로운 전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확히 9시, 저는 박 교수의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흰 머리와 두꺼운 안경을 쓴 60살쯤 되어 보이는 그는 저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법률 서적과 벽에 걸린 토지 지도로 가득했습니다. 강태준 장군의 아들이시군요. 그분은 매우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박 교수는 저를 앉도록 안내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전에 그분이 국방대학에서 강의하실 때 몇 번 뵌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분이셨지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는 존경의 뜻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세금 청구서에 대해, 서류 위조에 대해, 이미 파괴된 집에 대해, 그리고 리조트 건설 계획에 대해. 저는 또한 제가 가진 원본 서류와 세무서에서 받은 위조 서류 사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박 교수는 귀에 깊게 들었습니다. 가끔 미간을 찌푸리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였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시 저는 최근 2달 동안 5건의 유사한 사례를 처리했습니다. 모든 피해자는 군인 가족이었습니다. 현재 외진 지역에서 복무 중인 군인이든 자신의 유산 땅에서 멀리 사는 국가유공자든 말입니다. 박 교수는 제가 건넨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조직적인 범죄 조직입니다. 그들은 시스템의 취약점과 다양한 기관의 부패한 직원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과 싸울 수 있을까요, 교수님? 저는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법적인 경로로 대응해야 합니다. 법원을 통해서요. 하지만 관련된 모든 당사자를 밝히기 위한 철저한 조사도 필요합니다. 박 교수는 안경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강 씨. 그들은 인맥과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진실과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증언할 수 있다면 이 사건은 그들의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 있는 눈덩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취해야 할 첫 단계는 무엇인가요, 교수님? 저는 더욱 강한 결심으로 물었습니다. 첫째, 지방법원에 매매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둘째, 경찰에 서류 위조를 신고합니다. 셋째,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해당 땅에서의 모든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요청합니다. 박 교수는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필요한 모든 법률 문서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마침 토지 마피아 관행을 연구하는 몇몇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추가 증거 수집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3일 동안 저는 박 교수와 토지법 전공 석사 과정 3명의 학생들과 함께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두 군인 가족을 만났습니다. 안산의 땅을 잃은 예비역 상사 김대진과 현재 강원도에서 복무 중인 대위 이민수의 가족으로 그의 경기도 땅도 서류가 위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지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저는 서울경찰청에 서류 위조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이 두 법적 절차는 느리고 지치는 과정이었습니다. 매일 법원, 경찰서, 서울대 캠퍼스를 오가야 했습니다. 밤에는 계속해서 동훈이와 연락하며 그의 내부 연결망을 통해 얻은 귀중한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어느 날 밤 동훈이가 긴급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지훈아,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어. 한성부동산은 8월 15일 광복절에 리조트 기공식을 열 계획이야. 고위 공무원들과 외국 투자자들을 초대할 거야. 이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순간이 될 거야. 동훈이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8월 15일, 모든 한국인에게 의미 있는 날. 우리 가족에게는 아버지의 독립운동 참여로 인해 특별히 기념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이 우리 가족 역사의 파괴를 기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너무나 아픈 아이러니입니다. 우리에게는 한 달도 안 되는 시간이 있어, 동훈아. 저는 목이 메인 차에 말했습니다. 법원 절차가 그렇게 빨리 끝날 리가 없어. 알아. 그래서 우리는 법적 경로를 계속 추구하면서도 다른 계획이 필요해. 동훈이가 대답했습니다. 들어봐, 지훈아. 내일 서울로 갈게. 내게 보여줄 게 있어. 전화로 이야기하지. 다음 날 동훈이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도시 외곽의 작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혼잡함에서 벗어나 누군가 도청할 가능성이 적은 곳이었습니다. 동훈이는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와 달랐습니다. 더 마르고 잠을 못 잔 듯한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예전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것 봐. 동훈이는 아무도 우리를 보고 있지 않은지 확인한 후 USB를 건넸습니다. 이 안에는 부동산 카르텔이 지난 2년 동안 가져간 모든 땅의 목록이 있어. 서울과 경기도에만 27건이 있어. 그중 22건이 군인 가족 소유였어. 거래 증거와 자금 흐름까지 모든 데이터가 있어. 내부 정보원에게서 얻었어. 저는 피해자 목록과 관련된 금액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작은 범죄가 아니라 수조 원 규모의 대규모 작전이었습니다. 관련된 이름들을 봐. 동훈이는 제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부패한 공증인들, 국토부 직원들, 심지어 지방정부 공무원들까지 모두 한성부동산 뒤에 있는 3명의 거물과 연결되어 있어. 임성준 부동산 개발업자, 탕웨이 싱가포르 투자자,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김현우 예비역 대령, 국방부 전 고위 간부야. 마지막 이름을 듣고 저는 흠칫했습니다. 김현우 대령은 아버지의 상관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자주 오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감동적인 추도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말도 안 돼. 김현우 대령이라고? 그는 아버지의 친구였어.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속삭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군인들과 국가유공자들의 땅에 대한 완전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던 거야. 동훈이는 우울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국방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었어. 어떤 땅이 소유자가 자주 방문하지 않는지 알고 있었지. 소유자가 멀리서 복무 중이거나 이미 사망했지만 상속인이 다른 도시에 사는 경우를 말이야. 이 배신은 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제 땅과 집만 빼앗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을 지켜야 할 사람에 의해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다음 계획은 뭐야? 충격에서 벗어난 후 물었습니다. 동훈이는 그가 구상한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공식적인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하되 8월 15일 기공식을 막기 위한 신속한 조치도 필요했습니다. 그 방법은 해당 날짜 전에 이 증거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입니다. 스캔들에 연루될 것을 두려워하는 외국 투자자들을 철수시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으로부터 임시 중지 명령을 받는 것입니다. 임시 중지 명령을 받기 위해서는 강력한 증거와 더 많은 피해자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제와 박 교수 제자들의 임무였습니다. 한편 동훈이는 해당 프로젝트의 일시적 중단 사유가 될 수 있는 허가 문서의 허점을 찾을 것입니다. 이후 며칠은 시간과의 경주였습니다. 저는 토지 마피아의 피해자인 15명의 군인 가족을 모았습니다. 모두 증언하고 원본 소유권 증명서를 제출할 의향이 있었습니다. 박 교수와 그의 법률팀은 강력한 법적 주장을 구성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동훈이는 자신의 인맥을 통해 허가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내부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파구에 가까워졌다고 느낄 때 새로운 도전이 나타났습니다. 현장에서 증거를 수집하던 두 학생이 의문의 도망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지만 둘 다 심각한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다음 날 서울의 제 호텔방이 밤에 침입당했습니다. 범인은 귀중품을 가져가지 않고 제 모든 서류를 뒤져놓기만 했습니다. 그들이 위협을 느끼고 행동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박 교수는 그의 사무실에서 논의할 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더 위험해질 것입니다, 강 씨. 그들은 우리를 막기 위해 비열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교수님. 저는 동티모르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복무하면서 더 위험한 상황들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행동은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날 밤 저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 너머 깊은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인사말 없이 말했습니다. 강지훈, 들어라. 지금 멈추지 않으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이자 마지막 경고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기는커녕 그 위협은 오히려 제 결심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즉시 동훈이에게 연락하여 그 위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전략을 바꿔야 해, 지훈아. 동훈이가 조언했습니다. 내일 내가 문자로 보낼 주소로 와. 박 교수를 포함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그들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모르니까. 다음 날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집에서 동훈이를 만났습니다. 그곳에는 동훈이가 소개한 세 사람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전국 언론사의 탐사기자 1명,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례를 다룬 경험이 있는 토지권 활동가 1명,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실제로 예비역 장교들의 부동산, 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국방부 감사관 1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전략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느린 법원 절차에만 의존하는 대신 우리는 동시에 여러 방향에서 공격할 것입니다. 언론은 심층 탐사 보도를 준비할 것입니다. 토지권 활동가는 시민사회 단체의 연대 행동을 조직할 것입니다. 감사관은 관련된 부패 공무원에 대한 내부 조사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강력한 새 증거로 법적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가장 큰 도전은 시간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8월 15일까지 불과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신속하고 계산된 행동을 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각자는 명확한 역할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의 통신은 매우 조심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8월 15일 일주일 전 우리의 첫 번째 단계가 결실을 맺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언론은 군인 땅 카르텔이라는 제목의 탐사 보도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전국 각지의 군인 가족을 대상으로 한 토지 마피아의 관행을 강조했습니다. 비록 특정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고위 공무원과 대기업의 연루 가능성에 대한 보도는 뜨거운 토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틀 후 시민사회 단체들이 서울 국토부 사무실 앞에서 연대 시위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특히 군인과 국가유공자의 땅과 관련된 최근 2년간의 토지 거래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여러 방면의 압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주 로얄 리조트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던 몇몇 외국 투자자들이 의심을 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스캔들에 연루될 수 있는 프로젝트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카르텔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싱가포르 투자자 탕 웨이는 언론의 주목을 피하기 위해 자국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8월 15일 나흘 전 우리는 법원으로부터 중요한 돌파구를 얻었습니다. 박 교수의 열정적인 노력과 우리가 수집한 강력한 증거 덕분에 판사는 분쟁 중인 토지에서의 모든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아직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지만 우리의 첫 번째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카르텔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십 명의 용역을 동원해 프로젝트 현장을 지켰습니다. 또한 지역 신문에 큰 광고를 실었는데 기공식이 고위 공무원과 외국 투자자 대표단에 참석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8월 15일 사흘 전 저는 김현우 대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때 제가 존경했던 사람이 이제는 제 가족의 역사를 파괴하는 배후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지훈아, 우리는 1대1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내일 아침 10시 호텔 신라 혼자 와라.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전화에 대해 동훈이와 우리 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위험을 고려한 후 우리는 제가 김 대령을 만나되 철저한 준비를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를 돕고 있는 탐사 기자가 숨겨진 녹음 장치를 제공했습니다. 동훈이와 감사관은 만남 장소 근처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호텔 신라의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서울의 고급 호텔 중 하나였습니다. 예비역 김현우 대령은 이미 레스토랑 한쪽에서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그의 외모를 바꾸었지만 저는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찍은 가족 앨범에서 자주 보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앉게, 지훈아. 네가 나에게 화가 난 것을 알고 있다. 제가 그에게 다가갔을 때 김 대령은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대령님? 왜 하필 우리 가족의 땅입니까? 이 나라를 위해 싸운 군인들의 땅을. 저는 예의 없이 바로 요점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대령은 대답하기 전에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사업이야, 지훈아. 그저 사업일 뿐이다. 개인적인 것은 없어. 그 땅들은 전략적이고 많은 곳이 방치되어 있었다. 우리는 그저 비생산적인 자산을 최적화하고 있을 뿐이야. 서류를 훔치고 위조하는 방식으로요. 저는 분노를 억누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땅입니다. 당신과 함께 싸웠던 강태준 장군의 땅이요. 태준이는 내 가장 친한 친구였어. 김 대령은 누그러진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세상은 변했다, 지훈아. 과거의 투쟁이 현재의 먹거리를 제공하지는 않아. 나는 태준이의 유산을 파괴할 의도는 없었어. 단지 사업 기회를 본 것뿐이야. 한때 전사였던 사람의 슬픈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상관을 날카롭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저와 논의하고 싶으신가요, 대령님? 사과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확신합니다. 내가 상생 방안을 제안하고 싶어. 김 대령은 커피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중단하기에는 너무 크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어. 하지만 나는 너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 현금 50억 원, 그리고 서울의 아파트 한 채. 너는 더 나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저는 그 제안을 듣고 거의 웃을 뻔했습니다. 그게 제 가족의 역사에 대한 가격인가요, 대령님? 아버지가 말년을 보내신 집에 대한? 제가 태어났을 때 심으신 감나무에 대한? 감상적이 되지 마라, 지훈아. 김대령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 소송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 것 같니? 법적 절차는 수년이 걸릴 거야. 변호사 비용으로 파산할 거야. 그리고 결국 너는 여전히 질 거다. 우리는 모든 곳에 연결되어 있어. 저는 약간 몸을 숙이고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이것이 단지 돈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크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대령님. 이것은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군인 가족의 명예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아야 할 한 가지는 이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시계 뒤에 숨겨진 녹음 장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서류 위조와 국가유공자 땅 절도에 당신이 관여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그의 눈에서 공포를 보았습니다. 그는 거의 커피를 엎을 뻔할 정도로 거칠게 일어섰습니다. 후회하게 될 거다, 강지훈. 내 손은 길어. 그는 레스토랑을 서둘러 떠나기 전 억눌린 목소리로 위협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 녹음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부동산 카르텔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의 직접적인 관여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즉시 녹음 사본을 동훈이, 감사관, 그리고 박 교수에게 보냈습니다. 8월 15일 이틀 전 부동산 카르텔에 대한 압력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전국 언론은 계속해서 이 사건의 진전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수십 명의 군인 가족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국방부 감사단이 부동산 범죄의 예비역 군 장교들의 연루에 대한 공식 조사를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을 깨달은 한성부동산은 마침내 원래 8월 15일로 예정되었던 제주 로얄 리조트의 기공식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프로젝트 컨셉을 개선하기 위해 연기한다고 설명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진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8월 14일 동훈이가 기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지훈아, 우리가 해냈어. 외국 투자자들이 그 프로젝트에서 철수했어. 탕 웨이는 한성부동산에서 자신의 주식을 매각했어. 그들의 카르텔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어. 좋은 소식이야, 동훈아. 하지만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저는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땅이 합법적인 소유자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해. 그리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해. 8월 15일 한국의 광복절, 보통 태극기 행사와 다양한 활동으로 축하하는 날입니다. 올해 이날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국가의 독립뿐만 아니라 군인 가족의 유산을 훔친 부동산 카르텔에 대한 우리의 승리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박 교수와 그의 학생들과 함께 서울대에서 열린 태극기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오후에는 집단 소송에 참여한 모든 군인 가족들을 위한 간단한 모임을 마련했습니다. 27 가족이 참석하여 그들의 이야기와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땅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희망과 진행 중인 법적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동훈이가 최신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김현우 대령이 조사를 위해 감사단에 구금되었어.
한성부동산 뒤에 있는 기업가 임성준이 도주를 시도했지만 공항에서 저지당했어. 동훈이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앞으로도 긴 과정이 남아있지만 그들의 카르텔은 이미 마비되었어. 한 달 후 우리는 법원으로부터 중간 결정을 받았습니다.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분쟁 땅에서의 모든 건설 활동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위조 의심이 있는 토지 증서들은 일시적으로 동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이 우리가 보유한 원본 서류에 근거하여 우리의 합법적인 소유권 상태를 인정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법적 절차는 여전히 길었습니다. 몇 개월,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중요한 첫 단계를 밟았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정의가 우리 편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관광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제주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매달 서울로 날아가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다른 군인 가족들을 지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인 땅을 당장 다시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추억이 가득한 옛집은 이미 파괴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심은 감나무는 더 이상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파괴할 수 없는 한 가지는 아버지가 제게 물려주신 투쟁 정신입니다. 지금 제가 불의에 맞서 싸우는데 사용하고 있는 정신. 국가를 위해 봉사한 군인 가족의 권리를 방어하는데 사용하는 정신입니다. 제주 해변에 서서 일몰을 바라볼 때 저는 종종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얼굴을 상상합니다. 땅은 도둑 맞을 수 있지만 명예와 가족 역사는 우리가 항상 싸워서 지켜낼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비슷한 상황에 직면한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모든 합법적인 방법으로 싸우십시오. 다양한 곳에서 지원을 구하십시오. 가족의 역사는 몇몇 사람들의 탐욕에 의해 파괴되기에는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족의 유산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